IMF 때 정년 못 채우고 40대에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늘면서 45세 정년이란 뜻의 사오정 같은 신조어가 생겼었죠. 그런데 이젠 명퇴 나이가 3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연봉 높기로 소문난 은행권에서 1983년생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 건지 먼저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화양동의 한 슈퍼마켓 내부에 마련된 은행 점포입니다. 직원은 한 명도 없는 대신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무인 지점이나 다른 은행과의 공동 지점을 늘리는 대신 점장과 직원이 여럿 있는 기존 형태의 지점은 줄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지점 수에 맞춰 은행들은 전체 인원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희망퇴직을 받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하반기 희망퇴직을 받는데 연령 하한선은 1983년생까지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39살에 퇴직하는 겁니다. 빨리 퇴직해서 인생 2막을 준비하려는 직원들이 있어 연령을 낮췄다는 게 은행 측 설명입니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희망퇴직을 늘리는 건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2,200명이 나갔습니다. 이런 추세엔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퇴직금이 두둑해진 영향도 큽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 4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천만 원 늘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IT나 유통 같은 산업계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과 달리 대다수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떠밀리듯 나가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카카오 계열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희망퇴직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영 실패 책임 떠넘기지 말고 고용 안전 책임져라. 일부 카카오 계열사들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지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희망퇴직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구조조정 규모에 따라 공고사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여전히 고용 불안을 느끼며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 대상으로 직급하고 상관없이 30대 초반부터 거의 50대까지 다 대상이죠. 전체적인 직원이 다 대상이라는 게 제일 문제죠. LG 전자제품을 파는 LG 하이프라자는 지난해에만 3번째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교보문고는 창립 43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 연령은 지난해 49.3세로 10년 전보다 3.7세 낮아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잇따른 희망퇴직 소식에 이어서 공공기관에서도 14년 만에 정원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할 청년들의 시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28살 김미연 씨는 중고 신입을 노리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김 씨는 2020년 초 1년 7개월간 다닌 바이오 회사를 나와 한 대학에 편입을 했고 자격도 더 갖췄습니다. 현재 제약회사 입사를 준비 중인데 취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서류는 이제 학교랑 아르바이트 병행하다 보니까 30개 이상밖에 못 썼고 최종 면접까지 간 거는 2군데. 하지만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경력직인 분들까지도 신입 채용으로 몰리고 있고 훨씬 좀 힘들고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이게 경기가 어려지면서 채용 인원이 그냥 다 줄었어요. 한두 명 뽑는 자리에도 700명 정도 지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듯 고용시장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통업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줄줄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도 14년 만에 약 3% 줄이기로 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감축폭이 큽니다.
정부는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생들이 모여있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죠. 물론 뭐 국가적인 입장에서 뭐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있겠지만 솔직히 좀 한 해 한 해 달라질 때마다 뭔가 좀 가슴이 철렁하죠. 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특히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청년 실업이 심해진다는 건 한 허리가 우리 사회 경제 주체가 이제 단절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회 유지 기능 그리고 재생산랑 연결되기 때문에 또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정부의 직간접적인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 재학 과정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제외하고는 교육훈련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제도, 산업정책, 청년정책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금까지도 포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5살 김혜선 씨도 원래 지난해 2월 졸업할 예정이었지만 1년 미뤘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무직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졸업유예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학교에 남아있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대학교육연구소가 국공립 및 사립대학 61곳을 조사한 결과 67%가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절반가량은 졸업유예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등록금의 최대 12.5%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수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졸업유예금을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정부가 예측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인 10만여 명. 그럼에도 청년들은 희망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좁혀졌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일단 해보겠다. JTBC 송지입니다.